안녕하세요, 크루즈여행가 로맹입니다. 자, 오늘 승선 5일차 아침이고요. 네, 노르웨이전 더너는 요 벨리즈 국기예요. 벨리즈로 왔습니다. 아직 도착하려면 한 2시간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오늘 가는 곳은 하베스트 케이라고 노르웨이전의 프라이빗 아일랜드예요. 자, 이렇게 카리브해는 프라이빗 아일랜드가 많습니다. 로얄 캐리비안도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전도 2개가 있고, 카니발도 있고, 또 디즈니도 있고. 디즈니는 저희가 오다가 봤죠. 리포지셔닝 하면서 오다가 봤고, 그리고 노르웨이전의 다른 이제 프라이빗 아일랜드도 오다가 봤습니다. 오늘 이제 가는 곳은 벨리즈의 하베스트 케이로. 이제 이게 중미 쪽에 있는 유일한 프라이빗 아일랜드예요. 그걸 NCL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그때부터 운영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벨리즈 본토입니다. 산들하고 쭉 보이죠.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벨리즈 본토가 보일만한 위치, 그 정도로 가까운 섬에 있기 때문에 뭐 접근성은 글쎄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노르웨이전 크루즈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 노르웨이전의 프라이빗 아일랜드 중에 어디가 있느냐, 그 바하마에 또 하나 있어요. 이름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20km 정도 더 가면 이제 하베스트 케이에 도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프라이빗 아일랜드는 뭐 크루즈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뭔 뜻이냐, 가면 뭐 레스토랑 먹을 때 그런 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들은 일부는 뭐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곳, 일부는 돈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는 곳. 역시 뭐 음료, 주류 같은 거는 추가 비용을 내야 되죠. 비버리지 패키지가 없는 한. 뭐 그렇게 돼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제가 알기로 여기는 짚라인이 한 3개? 긴 게 한 3개 정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해상 스포츠, 카약 같은 거, 아니면 스노클링,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는 거라서 잘 모릅니다. 아마 가면은 상세한 이제 하베스트 케이에 대한 지도가 있을 거고, 뭐 스노클링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일광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내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길이는 한 1.5km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뭐 충분하니까 걸어서 섬을 그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섬의 중간쯤에 가다 보면은 빌라가 있어요. 역시나 이제 여기 노르웨이전에서 운영하는 데지만 이용하려면 한 400달러? 300달러? 내야 됩니다. 너무 비싸요. 하루 잠도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라에서 휴식을 취하는 건데, 물론 제가 이용할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코 앵무새가 있는 뭐 공원도 있다 그러고요.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라이빗 아일랜드를 가본 게 딱 한 번이에요. 저는 로얄 캐리비안에서 운영하는 라바디라는 데를 한번 가봤거든요. 라바디도 좋습니다. 프라이빗 아일랜드 한 번 더 갔네요. 근데 거기는 선사의 프라이빗 아일랜드는 아니에요. 어디냐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시르바니아스, 거기도 프라이빗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크루즈만 갈 수 있는. 그래서 2군데를 가봤네요. 어쨌건 이 카리브해에서는 제가 2번째 방문하게 되는 곳입니다. 자, 어제 잠깐 리뷰를 하면 로아탄이죠. 어제 다이빙을 했는데, 로아탄은 정말 해저 지형이 이뻐요. 동굴 다이빙을 했는데, 지천에 랍스타가 널려 있었습니다.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저번에 왔을 때는 로아탄의 남섬, 그러니까 남쪽에서, 섬의 남쪽에서 다이빙을 했었는데 이번엔 북쪽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야는 코즈멜도 그렇고 로아탄도 그렇고 지금 시기가 우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온은 한 29도 30도로 엄청 따뜻한데 시야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우리나라 시야에 비하면 여기는 뭐 맑고 청명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때는 제가 왔을 때가 8월이었죠. 8월, 9월 이때보다는 시야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오늘이 11월 24일입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냐? 한국 대 우루과이전. 네, 잠시 뒤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는데 한국 대 우루과이전을 크루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선 시간이 여기 시간으로 8시인데 저는 이제 축구를 다 보고 여유 있게 하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 응원해야 되느냐 보면 선상신문을 보면은 채널 31번에서 중계를 해준다고 해요. 오늘의 월드컵 경기를 모두 다. 근데 그동안 방에서 스포츠 채널을 틀면은 축구를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월드컵을.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오시안이라든지 8층에 있는 오시안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풀덱에 있는 뭐 바라든지 아니면 13층에 있는 비미니 바라든지 이런 데 와서 TV를 보긴 했는데 그게 선상신문에 나올 정도로 뭐 대단한 경기는 아니고 모든 경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근데 TV가 이게 좀 구식 크루즈라서 TV가 작습니다. 방에 있는 게 한 14인치? 20인치 좀 안 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시안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어제 독일을 이겼죠. 제가 4년 전에 크루즈를 탔을 때도 크루즈에서 한국 대 독일전을 봤는데 한국이 이겼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이겨서. 우리가 이겼을 때도 깜짝 놀랐고. 근데 첫 경기를 그렇게 일본이 이겼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진 거잖아요. 이긴 거잖아요. 이기긴 해서 좋았습니다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근데 오늘은 우루과이를 첫 판부터 좀 이겨서 2002년 월드컵 때의 분위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16강에 못 올라간 게 2010년 이후로, 그죠?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은퇴한 이후로는 16강에 가본 적이 없죠. 뭐 사우디도 아르헨티나라는 강팀을 이기고 일본도 독일을 이겼으니까 우루과이, 포르투갈? 솔직히 독일이나 아르헨티나보다는 우루과이, 포르투갈이 약하긴 하잖아요. 우리도 좋은 경기를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응원을 해야죠. 멀리서. 그래서 태극기도 준비해 왔죠. 아무튼 이렇게 선상 생활은 또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월드컵은 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참 의미 있는 시간이죠. 자, 어제 저녁에 밤에 아주 굿뉴스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제 무심코 카지노에서 약간의 돈을 넣고 몇 번 눌렀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받은 돈은 저희에게 이제 선의를 베풀었던 직원들, 그 직원들 찾아다니면서 팁을 줬어요. 저는 다 나눕니다.
입마이 포켓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그 기쁨을, 또 그 타이밍에 제가 제일 이제 고마워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바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처음에는 저번 항차에서는 블리스 라운지에서 일했었어요. 이번 항차는 풀덱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처음에 이제 두 번째 항차 승선했을 때 이제 와 너무 반갑다 우리 인사하면서 제가 맨날 술을 시켜 먹었단 말이죠. 주류 패키지가 있어서. 그래갖고 또 술을 먹어라, 오늘도 듀어스 온더락 더블샷이냐 물어보길래 제가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패키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최대한 빼주겠다. 그래서 보일 때마다 이 친구가 알아와서 알아서 줍니다. 막 고맙게도. 물론 제가 선물을 줬죠. 첫 번째 항차 마지막 되기 한 3일 전, 하선 끝나기 3일 전에 선물을 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이번 항차부터는 이 친구가 그냥 그 선베드에서 쉬고 있으면 어느새 나타나서 뭐 하나 드림입니다. 그러면 안에 또 위스키가 담겨져 있고, 어제도 뭐 이렇게 주고 막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두둑이 팁을 줬습니다. 고맙다고, 진짜 고마워서요. 그리고 이제 또 카지노에 자메이카 친구가 또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바텐더이지만 이제 기항지에서는 컨트롤하는 요원으로 내려가요. 임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맨날 아침에 저희가 무겁게 스쿠버 다이빙 장비 들고 나가면서 막 이러면 아유 잘 놀다 오라고. 그리고 그 친구도 콜라 같은 거는 계속 줍니다. 달라 그러면. 그 친구한테도 팁을 주고, 또 여기 오아시스 풀 있는데 여기 또 바에 근무하고 있는 페루의 라울이라는 친구도 아주 잘해줍니다 저한테. 그 친구도 팁을 주고. 이제 한 친구만 더 챙겨주면 돼요. 바에서는. 그 정도로 서로 기분 좋은 일들이 어제는 생겼었습니다.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오늘 한국대으로 가기 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이렇게 크루즈에서 이제 이렇게 직원들하고 친해진 경우는 뭐 몇 번 있었지만, 일단은 항해가 길어야 돼요. 일주일짜리, 그리고 사람 많고 이런 데서는 직원들하고 친밀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주구장창한 곳에만 가요. 예를 들어 맨날 카지노에만 가고, 아니면 맨날 특정 바에만 가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친해지면은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항차가 이제 뭐 일주일짜리 이번처럼 이런 것들은 직원들 뿐만 아니라 뭐 승객들하고도 뭐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져요. 좀 아쉽죠. 그런 게 사람을 사귀는 게 긴 항차보다는 조금 안 좋아집니다. 물론 뭐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해갖고 막 하면서 대화로서 이렇게 코드가 맞아갖고 친하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자주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자주 솔로 미팅에서 만났던 그런 친구들, 자주 만나던 친구들은 계속 인사를 잘 해요. 그리고 어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저녁 때 삐군하고 뷔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물어보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말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서울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한국말을 갑자기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막 이러면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은 저기 선교사로 일했었대요, 한국에서. 예, 광주 비엔날레 있었던 시절. 엄청 오래전이죠. 예. 2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해서 한국말을 안 잊어먹고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라 소주를 먹냐 물어봤더니 멍청한 질문했죠. 아유, 자기는 선교사라 술을 먹지 않는다. 아하, 그러면 매운 거 좋아하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다. 어제 맞아, 김치가 나왔잖아요, 뷔페에서. 근데 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들. 이게 무슨 김치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갖고 온 고추장 큰 놈, 큐브로 된 거 큰 놈 하나를 줬습니다. 그럼 또 매우 행복해하죠. 그러고 나서 카지노 가서 이제 그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제 지론입니다. 저는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하면은 기브가 된다. 아, 기부하고 기부하면 테이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있을 때 없어도 좀 손해를 좀 본다 생각해도 베풀게 되면 저한테는 다 곧 득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40여 년간 살아오면서 느낀 게 굳이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게 제 인생 지론입니다. 그래서 뭐 돈은 비록 없을지언정 마음은 행복하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아주 짜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돈도 벌고 막 지내다 보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됐어요. 지금도 재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죠. 정당하게 제가 노력해서 돈을 벌면 좋죠. 근데 결국은 많은 돈을 벌려면 불법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진짜 정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건 뭐 계속 어제는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이빙도 그렇고 미국 선교사 만나서 또 재밌게 한국말로 대화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오늘도 한국 대 우루과이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하베스케이에서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근데 스노클 장비 같은 거는 가지고 나가서 스노클은 할 거고요. 좋다고 합니다. 물론 다이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이빙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아일랜드는 로얄 캐리비안에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에 오픈했죠? 4년 전? 네, 4년 전에 오픈한. 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바하마에 있는데. 이렇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어요. 예전에는 바로바로 탁탁탁탁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코코케이. 이제 드디어 생각났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원래 계획상에는 이 크루즈를 백투백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로얄 캐리비안을 타고 코코케이를 하러 가는 일정, 다른 코주멜이나 코스타 마야나 이런 데를 가고 코코케이를 가는 6박짜리 크루즈를 타려고 했었는데 좀 서두르지 않은 관계로 제가 몰랐어요. 추수감사절이 낀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 하다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서둘러 그냥 백투백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이 크루즈를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또 한 번 더 뭐 몇 번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리브해는 좋습니다. 네. 크루즈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이럴 때 빼고는 다 좋아요. 네. 연휴 끼고 막 이런 데 말고, 극성수기, 크리스마스 이럴 때 빼고는, 연말 이런 데 빼고는, 카리브해는 세계에서 가장 크루즈가 저렴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서운하진 않습니다. 다음에 와야죠.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하고 같이 와야죠. 자, 어쨌건 이제 약 1시간 정도 좀 넘게 항해를 하면 네, 하베스케이에 도착할 거고요. 이제 저는 운동을 한 20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오시안에서 한국대 우루과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승선 5일차 오늘의 모닝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맥이었습니다. 하베스케이에 내렸고요. 여기서 먼저 타워를 빌려 갈 겁니다. 이거 쭉 걸어가든지 저 카트를 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타월 2개 빌려서 가겠습니다.